이 사연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실제 인물과 사건은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당연히 어른과 아랫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맞벌이 부부가 당연해진 요즘, 육아와 가사는 더 이상 며느리만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옛 관습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지요. 아침 6시 30분, 지은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난 지은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피곤한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피곤함을 이기며 침대에서 일어난 지은은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된 아들 민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잤어? 아기를 살며시 안아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지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지 한 달,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왔다. 시어머니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아침마다 며느리의 출근을 돕겠다며 일찍 와서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운 일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순자의 육아 방식과 지은의 방식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이제 막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봐줄게. 너는 출근 준비나 해. 순자는 민준을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아이를 안는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안을 때는 목을 받쳐줘야 하는데 말이죠. 어머님, 목 좀 지지해 주세요. 지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뭐, 내가 너희 아버지 낳고 너희 남편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안아봤는데 내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순자의 말에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시작되는 신경전이었죠. 그냥 출근 준비나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지은은 부엌에서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무언가를 냄비에 넣어 끓이고 있었죠. 어머님, 그게 뭐예요? 청국장이야. 민준이 이유식으로 좋지.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6개월 된 아이에게 청국장이라니요? 어머님, 민준이는 아직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나트륨이 많아서 아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요. 지은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내 아들도 이렇게 키웠어. 내 남편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만 보고 육아한다니까.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경험 vs 현대 육아법의 충돌이었죠. 그저 빨리 출근해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 출근할게요. 민준이 분유 타는 법 아시죠? 냉장고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식도 있고요.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안심하고 회사 갔다 와. 지은은 아이에게 키스하고 출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자기 방식대로 아이를 돌볼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봐주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종일 일하는 동안에도 지은의 마음은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민준이에게 청국장을 먹이진 않았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순자와 그 옆에서 잠들어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거실은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퇴근 후에도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은은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아이가 걱정되어 서둘러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민준이 어땠어요? 잘 먹고 잘 놀았나요? 순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아주 잘 지냈지.
청국장도 조금 먹였어. 아주 잘 먹더라.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토록 말렸던 청국장을 결국 먹였다니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준이는 아직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요. 괜찮아. 내가 엄마 때부터 내려온 방식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논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대신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민준이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내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지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도 퇴근 후 가사일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가사일도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저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까지 모든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하루 종일 내 아이 봐주는 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것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가사일까지 하라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며느리가 집안일 주체지 시어머니가 주체니? 내가 도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석이 들어오자 순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왔네. 배고프지? 지금 저녁 준비하려고. 지은은 남편을 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석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민준이를 재운 뒤 지은은 남편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님이 내 육아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셔. 오늘도 민준이에게 청국장을 먹였대.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민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의도로 그러시는 거야.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경험이 있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시대가 변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어. 그리고 가사일도 전부 내 몫이야. 어머님은 아이만 봐주시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셔. 그래도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요즘 육아 도우미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지은은 남편의 말에 더욱 속상했습니다. 왜 자신의 입장은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남편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만 취하려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 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넌 항상 그래. 어머님 편만 들지. 내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편들기는 무슨. 그냥 양쪽 다 이해하자는 거지.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은은 출근하기 전에 아이 돌봄에 대한 지침을 남겼지만 순자는 자신의 방식대로만 했습니다. 지은이 만든 이유식 대신 자신이 끓인 죽을 먹이고 지은이 정해놓은 낮잠 시간도 무시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갈등에 지은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할 수도 없고 남편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육아 철학과 시어머니의 전통적 방식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 틈새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지은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순자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요즘 잘 크고 있지? 내가 매일 보살펴서 그래.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지은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밤새 돌보고 퇴근 후에도 케어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태로 고정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말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지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집안 청소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래? 민석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손은 휴대폰에 머물러 있었죠. 응? 아, 어머니 오시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뭘.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순자가 오면 오히려 지은의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순자는 지은이 준비한 음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놨어? 김치찌개는 된장을 조금 넣어야 맛이 나는데. 말과 함께 순자는 지은이 끓여놓은 김치찌개에 된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간섭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표현할 수는 없었죠. 잠시 후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가족까지 집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즐거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순자의 말에 웃고 호응할 때마다 자신만 소외된 느낌이었으니까요. 식사 중 순자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텔레비전 많이 보게 하지 마라.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때문에 눈도 나빠지고 정서 발달에도 안 좋대.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민준이에게 텔레비전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가 아이를 돌볼 때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았죠. 어머님, 저는 민준이에게 텔레비전 거의 안 보여줘요. 오히려 어머님이 돌봐주실 때. 그래, 내가 봤을 땐 많이 보는 것 같던데. 나 때는 아이들 책 읽히고 바깥에서 뛰어놀게 했어. 그래서 우리 민석이가 머리가 좋지.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것도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요즘은 교육용 앱도 많이 좋아졌어요. 세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대 타령하지 마라. 그냥 내가 게을러서 핑계대는 거지. 순자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고 시누이는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죠. 어머니, 아버지, 더 드세요. 지은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지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도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순자가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민준이는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스마트폰이 안 좋다고 말했던 시어머니가 지금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스마트폰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잠깐인데 뭐 어때? 울 것 같아서 그냥 보여준 거야.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립할 수는 없었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접대에 육아까지 지은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화장실 좀 깨끗이 청소해라. 아까 봤더니 꼬질꼬질하더라. 지은의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지적만 했습니다. 순간 참았던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 짧게 대답하고 화장실로 향하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지겨웠습니다. 자신의 자율성은 점점 침해되고 스트레스는 날로 쌓여갔습니다.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지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민석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오늘 정말 대단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서글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민석이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감정들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회사 좀 늦게 가도 될 것 같아. 어머니 오시기 전에 민준이 좀 봐줄게. 지은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던 걸까요? 고마워. 그럼 내가 샤워하고 올게. 지은이 욕실로 향하는 동안 민석은 아기 방으로 가서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갓 잠에서 깬 민준이는 아빠를 보자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석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욕실에서 나온 지은은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왔다. 어머,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아이를 보고 있네. 대단하다, 대단해. 순자의 말에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특별한 일처럼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 너희나 빨리 먹고 출근해라. 지은과 민석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은 계속해서 민준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식만 주세요. 냉장고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순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만든 것만 먹이라고 매일 같은 소리를.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친구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은 지은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다만 미연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미연아, 나 정말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해. 내가 말해도 전혀 듣지 않아. 많이 힘들구나. 시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내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나 때는 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미쳐. 게다가 가사 분담도 전혀 안 돼. 남편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고 지은은 한참 동안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불만을 털어놓으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참, 지금 시어머님이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거지? 혹시 CCTV 같은 건 없어? 미연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CCTV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렇게까지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날 오후 지은은 민준이가 걱정되어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요? 순자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 왔어? 민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 지은은 서둘러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의 입 주변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고춧가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매운 음식을 먹인 것일까요? 6개월 된 아이에게. 거실로 돌아온 지은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민준이에게 뭘 먹이셨어요? 입 주변에 붉은 게 묻어 있는데요. 순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먹던 김치찌개를 조금 줬어. 맛있게 잘 먹더라고.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치찌개라니. 매운 음식이 아이의 위장에 얼마나 해로울지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준이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매운 음식은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내 남편도 이렇게 키웠어. 일찍부터 다양한 음식 맛을 알게 해야 편식하지 않는다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음식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민준이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지은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양보할 수 없었고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민석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한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민준이에게 김치찌개를 먹였대.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민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해, 여보.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야. 민석의 말에 지은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지은의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은과 순자 사이의 갈등은 민석까지 끌어들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이방에서 민준이를 재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민준이 잘 잤어? 민석의 물음에 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흥.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좀 진정했어?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잖아.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의도는 이해해. 하지만 방식이 문제야.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아이 건강이 걸린 문제인데. 어머니도 수십 년 육아 경험이 있으시잖아. 그걸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서운하실 수 있어. 그럼 내 경험과 노력은? 내가 얼마나 많은 육아 서적을 읽고 정보를 찾았는지 알아? 시대가 변했어, 여보. 예전 방식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있었고, 지은은 남편의 그런 태도가 더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 평소보다 더 자세히 육아 지침을 남겼습니다.
메모지에 하루 일과와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을 상세히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메모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곧바로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연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민준이에게 김치찌개를 먹였어. 6개월 된 아이에게 매운 음식을 어떻게 줘? 세상에, 그럴 수가. 아기 위장이 아직 약한데. 그게 말이 돼?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게다가 남편은 또 어정쩡한 태도야.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아닌. 미연은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같은 맞벌이 부부로서 육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육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시어머님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봐. 속에 담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시도해봤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셔. 내 말은 듣지도 않아.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 가족 상담이나.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 상담.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의할까요? 한편 순자도 자신의 이웃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내가 김치찌개 조금 먹였다고 난리를 쳐. 이웃 박영숙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때는 아이들 키우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만 보고 키우려고 해. 며느리가 고집이 너무 세서 걱정이야. 내 아들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잘 자라지 않았나? 순자와 영숙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세대의 육아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경험을 더 신뢰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민준이는 소파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이에게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어머님?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내가 써놓은 대로 했으니까 걱정 마. 순자의 말에 지은은 잠시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남긴 메모대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어제 일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지은이 감사의 말을 전하자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지은은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지은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메모에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고 옆에는 순자의 필체로 내 방식이 더 좋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딸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던 거죠. 그날 밤 민석이 퇴근했을 때 지은은 냉장고 메모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어머니가 내 메모에 이렇게 써놨어. 민석은 메모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마 장난으로 쓰신 거 아닐까? 장난? 이게 어떻게 장난이야? 내 육아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여보.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민석의 말에도 지은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출근할 필요가 없었지만 마음이 무거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민석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기 방에서는 민준이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은은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순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왔어. 민준이 보고 싶어서.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지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 지은은 순자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가 남긴 메모에 쓰신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래. 내가 키운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책만 보고 키우는 게 맞는지 의문이야.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자니 더 서글펐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변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이 많아졌고요. 과학? 내가 살아온 경험이 과학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 남편도 이렇게 키웠는데 잘 자라지 않았니?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은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했습니다. 서로의 관점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드리는 건 단 하나예요. 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특히 민준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저 도와주려는 거야. 내 경험을 살려서.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은은 참으려 했지만 쌓인 감정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되려면 제 말도 들어주셔야죠. 아이에게 매운 음식 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김치찌개를 먹이시고. 순자도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금 먹었다고 큰일 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키워본 경험으로는. 경험 타령 그만하세요. 지금은 30년 전이 아니에요. 지은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심했다고 느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깬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일어나려는데 순자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볼게. 순자는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기 방에 들어서자 순자가 이미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손은 아이의 목을 제대로 받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토록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어머님, 목 좀 지지해 주세요. 지은이 다가가 말했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안아도 문제없어. 내가 몇 번이나 아이를 안아봤는데. 그 순간 민준이가 갑자기 뒤로 젖혀지는 바람에 순자의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은이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시발려나.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소리와 함께 지은은 순자의 손에서 민준이를 확 빼앗아 안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너무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석은 얼어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민준이를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순자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욕을 했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욕은 처음 들어봤다. 순자의 말에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 순간의 공포와 분노는 실제였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이 목을 제대로 받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이가 떨어질 뻔했어. 민석은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석과 지은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은의 품에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민준이가 위험해 보였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분노는 실제였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그녀의 모든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은의 폭발로 인해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해는 가능할까요? 지은은 그저 민준이를 꼭 안은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고 민석은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도 회사 일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석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어. 많이 상처받으셨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자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민석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어. 직접 만나서. 지은의 말에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조금 시간을 두자. 며칠이 지나고 지은은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미연아, 나 정말 큰일 저질렀어. 전화 너머로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욕설부터 그 이후의 무거운 분위기까지. 미연은 지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실수였지만 내 마음도 이해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먼저 내 감정을 정리해봐. 왜 그렇게 폭발했는지. 단순히 그 순간의 일 때문만은 아닐 거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이 있었을 거고. 지은은 미연의 말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의 폭발은 단순히 민준이의 목을 받치지 않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무시당한 느낌,
자신의 육아 방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사실, 내가 어릴 때도 그랬어. 어릴 때? 응. 내 엄마도 나를 키울 때 많이 힘들어했어. 맞벌이 하면서 나를 키우는 게 너무 버거웠대. 그때 우리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엄마의 육아 방식을 무시하고 할머니 방식대로만 했다고 해. 엄마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 미연은 지은의 말을 듣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릴 때의 경험이 지금 상황과 겹쳐져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 맞아. 엄마가 겪었던 일을 내가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괴로웠던 것 같아. 지은은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감정이 왜 그렇게 폭발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은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어. 내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는지.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그것이 현재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은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몰랐어.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이제야 내 감정을 이해하게 됐어.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여전히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어.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전화해 볼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지. 민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순자는 내일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줄까요? 다음 날 순자가 약속대로 집에 왔습니다.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지만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내가 너무 세게 나왔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그런 말은 처음 들었다. 제가 너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제 말을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도 민준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순자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기색이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너도 엄마니까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는 경험이 있잖아. 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의 경험을 존중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어요. 제 방식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특히 민준이 건강과 안전에 관한 부분은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모두 민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키워나갔으면 해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하지만 나도 그저 잘하려고 한 거였어. 알아요, 어머님.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민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순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대화의 물꼬는 트인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대화하고 타협해요.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면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아기 방에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민준이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일요일 오전, 지은의 집은 평화로움이 감돌았습니다. 몇 주 전의 폭발적인 갈등 이후 가족들은 조금씩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민준이의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순자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할머니랑 놀자. 까꿍. 순자의 목소리에 민준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신경 쓰이고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이유식 다 됐어요. 먹일까요? 지은이 이유식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안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밥 먹자. 지은은 아이 의자에 민준이를 앉히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이유식 먹이는 법 좀 보여드릴게요. 지은이 숟가락에 조금씩 이유식을 떠서 민준이에게 먹였습니다. 순자는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먹이는 것도 다르구나. 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대요. 지은의 설명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내 방식이 더 좋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지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이유식을 다 먹은 후 지은은 그릇을 치우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치울게. 너는 좀 쉬어. 지은은 놀랐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그릇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사일을 도와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갈등 이후 가족들은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트라우마에 대해 털어놓았고, 순자는 자신의 육아 경험이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그들은 가사 분담표를 만들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이를 돌볼 때와 지은이 돌볼 때의 규칙을 명확히 정했고 집안일도 서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들른다며 나갔던 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민석은 거실에서 놀고 있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를 하세요? 그래, 이제 나도 집안일 좀 도와야지. 지은이 혼자 다 하기 힘들잖아. 민석은 감동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점심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요즘 세대의 육아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물론 내 경험도 무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경험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제 방식도 인정해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민석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께 해보자. 우리 모두 민준이를 위해서니까. 순자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민준이도 이제 8개월이 됐으니까 기념으로요.
지은과 순자는 동의했습니다. 민석은 카메라를 세팅하고 타이머를 맞춘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민준이를 안고 순자와 민석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자신의 감정 폭발, 그리고 화해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슨 생각해? 옆에 누운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많이 변했지. 어머니도 너도 나도. 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준이 낮잠 시간이랑 이유식 시간 메모해 드릴게요. 알았어. 내가 잘 지킬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존중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출근길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무엇보다 아들 민준이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대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이제 그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갈등은 때로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지은의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정. 그것은 끝이 없는 여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단단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